야투! 안녕하세요. 비타왕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당사자고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입장, 이제 지인으로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이제 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 가장 이제 측근 지인 중에 지인, 그리고 저의 남편을 소개시켜준 김엔젤입니다. 김천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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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사님. 엔젤입니다. 사실은 아주머니, 지금 아줌언니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링크 건다고. 여기 걸려 있어요, 링크. 자, 링크 링크가 걸려 아니라 있습니다. 그거 추천 채널로 걸려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는 7년 차 되고, 지금 우리 엔젤이 내려온 지는 몇 년 됐지? 이제 2년. 거의 2년.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에 여름에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도 졸라가지고 내려온 건데, 별로 이렇게 좋아서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좋아서 내려온 건 아니었지만 내려오자마자 바로 임신 터지고 그러다가 내려왔을 때 임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임신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내려오기 전에 몰랐다가 그러니까 임신 됐을 쯤에 내려온 거지. 내가 내려왔을 때 임신 5주 차.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임신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아주 그냥 업앤다운 무지하게 이제 하고, 근데 또 좋아서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막 난리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우리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좀 적응하고 서로 이제 좀 재밌어질만 하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아팠죠.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내가 처음 이렇게 암이야라고 이제 사실은 저는 7월 말쯤에 좀 어느 정도 알았고, 이제 8월에 진단받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단받고 내가 처음에 이제 내가 암 걸린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땠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존댓말로 해야 돼? 반말하자. 그래가지고 언니가 암이라고 했을 때 처음 내가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first thought가 뭐지? 첫 생각이 또? 근데 많이들 그런 얘기했어. 또? 맞아. 내 주변에 다 많이들 그런 얘기했어. 언니가 워낙 그 일들이 살면서 많아.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조금 extreme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살아가면서 무슨 힘든 거 많이 그치, 겪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왜 이렇게 너는 되게 좀 극단적인 일들이. 되게 좀 extreme한 것을 좀 많이 겪어가지고 I think my first thought was 또? 하필 언니? 근데 그리고 설마 맞아. 아니지 이런 그러니까 좀 doubt like 그 뭐지 denial denial을 조금 현실을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왠지 아닌 것 같은 왠지 잘못된 것 같은. 그리고 언니가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거를 얘기해 줬을 때 그 원래는 엑스레이에서 수상한 게 있었는데 그치, 2월 달에. 2월 달에 검사 받았을 때 수상한 게 있었는데 그때 캐치를 못한 것 의사가. 같은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났었고 그렇지. 그럼 울었지. 그리고 기도했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또?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서 언니를 이거 시집 보냈는데. 시집 보낸 장본이다. 그랬어. 그랬지. 근데 이런 반응이 너뿐만이 아니라 몇 명 있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를 좀 보고, 너도 지금 나를 10년 이상 보니까 봐왔던 친구들은
왜 하필 또 너야? 막 이제 이런 반응.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남들도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반응도 들을 때 아, 내 인생에 일이 많긴 많았구나. 그런 생각 좀 들었지. 언니는? 나는 그 이제 작년 말부터 내가 사실 너한테 계속 살이 너무 빠진다. 재작년 말. 재작년 맞아. 말이니까. 재작년 너무 말. 힘들어했었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쭉쭉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빠졌어, 이게 아프지 않으면은 얼굴이 이렇지 않을 텐데라는 몸무게보다는 생각이고, 좀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뭐 이렇게 게 확 맞아. 얼굴이 그때 이렇게 독감. 독감도 걸리고 막. 그러니까 퀭하고 이래서 너 병원 가봐라. 너 뭐 괜찮냐 이렇게 계속 이제 그래, 했었는데 그래서 2월달에 내가 검진 빨리 한 거였어. 그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을 못한 그때 거지. 못한 게 좀 천추야 하냐. 많이 이제 안타까웠는데 또 그거를 그냥 이제 평소 그 일반인 같은 경우면 그게 되게 이제 독이 되잖아. 이거를 막 딱 잡고 왜 이걸 못 했을까 왜 안 됐을까 이제 그랬을 텐데 그냥 인간이니까 뭐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또 있구나. 그런 거는 굉장히 되게 달랐었던 거. 그거를 쌓아둘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도구로. 근데 그렇게 딱 넘기고, 계속 원망하고만 원망하고 있고 안에 그걸 갖고 넘기고 그 다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게 그럴 뻔했지. 아, 원망스럽더라고. 그치. 솔직히 처음에 진단 딱 받았을 때 보였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아마. 그러니까 그걸 왜 놓쳤을까 이제 그거 잡으려고 검진하는 건데 그치. 솔직히 말하면 조기에 잡으려고 좀 원망스럽긴 하더라. 그때 생각했지. 내가 발레 가르칠 때 엄마들도 걱정했어 나를.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살이 빠져요? 맞아. 막 계속. 근데 나는 또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 사실 한 2kg 정도? 내가 왜냐면은 발레 막 시작할 때 재작년 3월에 한 54kg, 55kg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암 직전까지가 52kg 때. 그러니까 언니가 말할 때가 한 53kg 때. 그러니까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 보기엔 내가 확 빠지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얼굴이나 낯이 안 좋았던 거지. 그리고 그게. 그때 언니도 계속 되게 힘들었어. 힘들다고 너무 그게 바빴어. 입에 붙어 너무 있었어. 힘들었었어. 항상 너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독감 걸리고 나서 살이 쫙 그 빠지고 전에도 피곤한 게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독감 너무 걸리고 회복이 더 안 된다.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서 된다. 그게 회복이 그 안 말을 되고. 되게 많이 했었어.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돼. 맞아. 그 엄마들도 선생님 너무 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막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클릭이 되는 거지. 이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 줄 알았지. 40대. 만 40 넘어서 이제 회복이 안 되는구나, 몸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씁쓸해. 그리고 이제 내가 항암을 이제, 그 항암이라는 게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든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는 모두 다 항암하면 거의 뭐 죽다 살아나는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아는데, 이제 내가 항암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할 때, 이제 제 3자로서,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 볼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나를 계속 봤으니까, 내가 정 힘들면 못 나가고, 그래도 웬만하면은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 왔으니까, 그때 이제 항암하는 과정들 보면서 어땠는지. 나 이런 주문들 별로 안 좋아해. 울어? 너무 이모셔널해져. 그렇지. 그때 폐렴까지 그래, 2차 때. 그때 2차였나? 응.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이 그때는 근처.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근처였잖아. 집 근처였지. 어. 나는 너무 멀고 병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1차 때는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 직접 내 주변에
what is it like 내 주변에 그러니까 암 걸린 친구 있었지. 친구가 있었는데 멀리 있었잖아. 맞다. 서울에 있었잖아.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고. 근데 언니는 이제 친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 그래서 매주 보잖아. 그래서 그 1차 때는 그냥 힘들겠지 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차 때는 내가 직접 봤잖아. 내가 병원에 너네 집에 일주일 있었어. 우리 집에 그 오빠랑 이든쌤 우리 집에 일주일 있고 나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너네 집에도 있다가 우리 집에 있다가 그리고 나도 가서 있었잖아 언니랑 병원에서. 근데 그때 내가 직접 본 거지 내 눈으로.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때는 그게 it was like a rude awakening. like 그 깨닫는데 그러니까 좀그 what is rude? 우리 rude가 뭐지? rude. 물에 건방진 그러니까 건방지게 그러니까 건방진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어떠지? 깨닫는 건데 조금 like 팍 그러니까 그냥 맞은 것처럼. 그거를 rude awakening. rude awakening. 여러분은 지금 영어 자, English time입니다. 좋은 표현. 어웨이크닝. rude 한대 맞은 awakening.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뭐 1톤짜리 망치로 맞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이해했는데 건방지게 이해한 그거를 거라는 이런 식으로 rude 표현하는구나. rude를 건방지다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해머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달았다 이거잖아. 영어 공부.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래서 너무 가까이 이거를 경험하니까 좀 그랬어. 어쨌든 past next. 그러니까 가까이 경험하니까. 그랬다고. 가까이 경험하니까.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힘들었어.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한 3일을 갔다가 열을 40도가 내려가지를 않는데 밤낮으로 약을 먹어도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 병원에 입원할 때 이거 폐렴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맞아. 네가 그랬어. 그래서 그때 폐렴이 뭐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급성 폐렴이었거든. 뭐 그걸로 또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고. 겁을 또 줘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근데 그 병실에 우리 가서 치킨 시켜 먹었어. 여기 마스크 끼고 저기 누워 있고. 언니 혼자 마스크 끼고. 나 폐렴이라고 1인실 쓰고 있었는데 조심하려고 1인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항암 환자인데 폐렴이니까 너무 이게 약해 있으니까 다른 환자랑 섞여 있으면 안 돼서 1인실 쓰고 있었는데 손님들 와서 치킨 먹었어. 치킨 먹었어. 그것도 그냥 한 번에 그때 무슨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다 닫아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한 5군데 다 전화해가지고 집요하게 끝까지 없었는데. 그때 그 폐렴으로 혼자 병원에 있는데 병실에 혼자 있는 게 힘들더라.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속 침대에만 있어야 되는데 막 등골이 아플 정도로 침대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몇 달씩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싶어. 그 5일 입원한 것도 힘들었고 주사도 너무 안 들어가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 꽂았는지. 그래서 오빠한테 오면 이랬어. 남편한테 오빠 나 퇴원 좀 빨리 좀 시켜달라고. 퇴원 좀 시켜달라 그래. 나 퇴원하면 안 된대. 막 퇴원 좀 시켜줘. 집에서 맞으면 안 돼. 막 병원 너무 힘들어. 맞아. 그래. 그리고 또 폐렴 이후로 또 이제 계속 차수가 더해가면서. 근데 생각보다 언니가 그 멘탈로도 그렇겠지만 좀 생각보다 잘 밝게 그러니까 언니가 하도 밝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요 이번엔 별로 뭐 생각보다 그랬어. 괜찮네요. 매번 그런 말을 하니까 진짜 항암은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2차 때 봤을 때는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을 내가 남들에 생각한 비해 것보단 견딜만 했어. 아니, 내가 되게 아. 무섭게 생각한 거지 원래는 더 되게 심하게 무섭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아 내가 예상한 것보단 좀 낫네 이제 이런 거였고 근데 또 내 주변에 지금 엄마 2명이 똑같이 항암 지금 내 서귀포에 아는 엄마 2명이 나 이후로 똑같이 지금 유방암 항암을 하셔. 2명이 있어 지금. 우리 동네 1명 있고 또 옆 동네. 그분들이 또 나보다 젊어. 30대야. 진짜.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30대 있고 나보다 나이가 1살 어렸나? 그러니까 어쨌든 2분 다 어린데 나보다 또 괜찮더라. 이분도. 아 진짜? 훨씬 그 수월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케이스 보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항암이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왜 연세 드신 분들이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항암하고 나면 뭐 죽었다 살았네 아니면은 뭐 신장을 투석을 하네 뭐 말이 많은데 아니면 하고 이제 요양하시는 분들 지금 제주도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그 법황교회에 또 오신 분이 우리 엄마랑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자기는 진짜 저승을 한번 갔다 온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수록 좀 체력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짜놓은 면역력도 아직은 있고 암은 있지만 왜 젊은 좀 면역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왜 나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아서 나는 뭐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손톱 안 떴어? 막 계속 물어보면 손톱 괜찮은데요. 막 이러고 그리고 나는 좀 다닐 때 힘이 계속 빠져가지고 이게 뭐라고 물속을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너무 씩씩하게 잘 다녀. 그래서 괜찮으시네 나보다. 나는 또 사실 보조제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보조제도 안 먹어. 근데도 생각보다 괜찮게 하시더라고.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드디어 이제 올라오셨죠. 출연하셨어. 뽀뽀야. 앞에 볼까 앞에. 또 확실히 맞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1차 때 되게 멀쩡하고 2차도 사실 되게 멀쩡하다가 2차 3주째 폐렴 걸리면서 이제 힘들어진 거잖아. 그러고 나서 폐렴 걸리고 이제 조금 또 그 폐렴 때문에 항생제 쓴 것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져서 간 수치 낮추는 약을 먹고 조금 늦게 며칠 미뤄서 해서 항암을 바로 할 수가 없다고 간이 수치가 높아서. 근데 미뤄서 해서 딱 4차 때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부작용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이미 이거 폐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4차를 받으니까 정말 해일처럼 밀려왔어. 그때는 1~2차는 막 저리 가라야 막.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야 이거 체력 싸움이구나. 와 이거 절대 항암 중에 아프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미친 듯이 막 보조제 열심히 먹고 밥도 진짜 꾸역꾸역 코 막고 먹고 막 보조제도 코 막고 마셨어 막. 이게 너무 입맛이 없고 혀가 이상하게 끼고 막 이러니까 못 먹겠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내가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러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도 정도로 불량품이라도 그냥 입에 맞으면 다 먹고 토하면 토하고 나서 또 먹으라고. 그럼 그거 또 토하면 또 먹으라고. 진짜 나중에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다 예민해져가지고 부작용이 더 나타나는데 진짜 코가 나 여기로 다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다 여기가 다 코야. 이게 다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막 공기도 막 비릿한 냄새까지 다 나는 거지. 물은 뭐 아예 와 그게 진짜 힘들었지 그때도. 그래서 코 막고 먹어서 코를 막고 밥하는 냄새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3차 때는 3차 4차는 밥하는 냄새까지 맡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5차부터는 조금 오신부터 덜한 걸 약이 바뀌면서 대신 또 그 약은 맞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쇼크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말해라 막. 그래서 스테로이드 막 무지 먹이고 막 맞추고 먹이고. 그래서 또 무서워가지고 기도 좀 해줘. 맞으면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난대. 그래서 못 맞는 사람들도 있대. 그치.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약은 별로 효과는 없는데 또 부작용이 있고. 또 너희 남편은 좀 도와주니? 많이 도와주지.
열심히 밥을 안 한다며. 밥 빼고. 아니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밥을 다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밥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뭐를 해야지 고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내가 안 해본 요리를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하게 해보느라고 할라 치면 한 번에 성공을 잘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조금 약간 짠맛 단맛 이게 혀가 아직은 완벽히 원래 항암하기 전에도 임신하면서 내가 왜 좀 단맛도 없어지고 입에 약간 짠맛도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간을 잘 못 맞추는데 항암하고 나니까 또 혀가 항암 중에는 뭐 완전히 이상했고 혀가 그 다음에 지금 끝나고 나서 다 거진 다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간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그래서 간을 잘 못 맞추고 하니까 이게 성취감이 없는 거지. 음식을 했는데 이게 맛있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하기가 싫고 뭐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고 막 똑같은 거 먹다니 그것도 참 뭐 불평은 안 해. 아무도 불평한 사람은 없어. 안 먹을 뿐이야. 불평 절대 안 해. 반찬이 늘 똑같게 나오거나 뭐 한 가지만 나온다고 절대 불평 안 해. 밥 먹어. 그냥 이제 손을 안 댈 뿐이에요. 뭐 손을 좀 잘 안 대거나 아무 말이 없어져. 대화가 없어져. 식탁에서. 대화가 없어져. 그럴 뿐이야. 이든쌤이 가끔 그 대화 없어지는 대화를 뚫고 얘기를 하지. 엄마 오늘 반찬이 똑같네? 아니면 엄마 오늘 이거밖에 없어? 오늘은 그냥 먹어. 내일 뭐 해줄게. 뭐 이제. 또 이든쌤은 또 알러지니까 너무 이게 다양하게 해줄 수가 없어서 걔야말로 또 먹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요새 우리 엄마가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속 편하게 살았네 싶더라고. 안 내려오신대? 우리 엄마가 힘들었지. 그래도 도망갔잖아. 우리 엄마 지금 3월 딱 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막 눈치를 보더니 어느 날 그래. 야, 나 좀 서울 좀 티켓 좀 사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왜 엄마 빨리 가려 그러나 난 또 막 직접은 못 물어보고 나도 눈치가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래놓고 안 끊었다. 그랬더니 또 한 3일 있다가 또 물어봐. 비행기표 끊었니? 그래서 아이씨 나 아직 힘도 완전히 안 돌아왔고 완전히 한 거 아닌데 내가 아무리 자연 치료해도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 진짜 너무 힘들어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엄마 밥 하지 마 그냥 여기서 쉬면 안 돼. 그랬더니 여기서 쉬는 게 되니? 막 울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끊어줬고 가는 날도 짐을 싸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내가 조마조마한 거야 엄마가. 그 짐 아예 싸갖고 가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막 눈치를 보는데 다행히 그냥 핸드백 하나만 갖고 가시길래. 근데 2달 됐잖아. 안 내려와. 작전이었어. 안 내려와. 지금 엄마 이든쌤 방에 뭐 엄마 옷이랑 딱 짐이랑 다 있는데 안 내려와. 그래서 지금 나갔네. 그래서 엄마 언제 내려와? 그러면 4월 말쯤 이랬는데 지금 바뀌어서 5월 초, 지금 또 바뀌어서 5월 중순 지나서 좀 갈게. 5월 중순 지나서 갈게 이렇게 바뀌었어. 아직은 거기서 안 미뤄졌어. 5월 중순 지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너 5월 달에 언제 검사하는 거야? 뭐 하는지 5월 30일. 설명 5월 30일에 이제 MRI,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MRI, 초음파 3개. 하루에 다? 응. MRI는 어디 보는 거야? 그 전체? MRI는 여기만. 가슴이랑 가슴, 인파? 그 이제 초음파도 가슴 인파 이제 보고 이제 혈액 검사도 뭐 암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있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표준 치료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미루고 이제 이 자연 치료랑 이제 면역 치료 쪽으로 돌린다고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이? 걱정했지. because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temporary 임시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요법으로 하고 검사 받고 그때부터 이제 뭐 수술해야 되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언니 아예 안 하겠다고 했어.
아예 안 하고 싶었어. 어. 아니야, 나 처음에 아예 안 하겠다는 게 3개월 미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맨 처음에는 이제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래서 나 되게 걱정했잖아. 이거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까봐.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내가 되게 거부감이 들고 싫어 이랬지. 그래서 싫어. 난 진짜로 언니는 한번 결정하면 되게 극단 결정할 때가 나는 있잖아. 결정을 되게 잘하지. 결정을 잘하고 극단 이런 익스트림 결정을 되게 잘해. 그래서 나 되게 한번 결정하면 또 밀고 나가고. 되게 고집부리고. 남의 말 고집도 안 좀 부리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좀 화면에 너무 엉덩이만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야, 머리 이쪽으로 해봐. 뽀뽀야, 여기 앉아. 그래서 걱정했어. 처음에는 너무 그 언니의 그 터널 비전으로 만 생각하는. 만 나갈까봐. 근데 이제 근데 아무 말 안 했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오케이 하고 그냥 그 정도. 근데 나중에 언니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내가 언니 10몇 년째 지금 책을 안 읽는데 요번에 도서관 가서 뻔질나게 책 빌려다 봤다 나. 잠자기 전에도 막 계속 보고 짬짬이 그 주사 맞으면서도 보고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수술도 it's 리스크가 있잖아. 맞아. 리스크가 없는 수술이 없잖아.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게 수술인데. 모든 표준 치료에 다 리스크는 있어. 그렇지. 우리가 심지어 먹는 진통제 하나를 먹는 거를 사실은. 하지만 리스크가 있지. 아픈 거는 디지즈는 무슨 방법이든 치료 방법이든 리스크가 항상 있지. 있어서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는 일단은 5월 그동안 그러고 언니가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언니가 정말 언니 자신이랑 완전 포커스했지. 여기다가. 포커스하고 you're fighting with yourself. Right?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뭐 언니는 해내는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We'll see. 먹던 거 안 먹는 거 되게 힘들다 언니. 그게 제일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뭐 되게 맛있고 되게 좋아해서 먹던 것도 아니지만 이게 습관이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떡만 먹는 것도 참. 바나나만 먹는 것도 참.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이제 시험 기간인 거야 나는. 마치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그 시험 치르는 게 이제 5월 30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고 막 지금 되게 열심히. 시험 치르는 것 같아. 병원 가는 날이 시험 보러 가는 날이야 나는. 되게 떨려. 지금 그래서 지금 막판 2주 남게. 그러니까 오늘 언니 김밥 먹었을 때 나 좀 그랬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지쳤어. 귀찮더라. 나 사실 싸웠거든 내 거. 그러니까 언니 싸우고 그냥 또 먹으면 되는데 오늘도 김밥 많이 남는데. 김밥도 그거 에라 씨 영상 오늘 두 줄 먹을래 먹으라 씨. 그래. 언니 두 줄까지 먹어. 한 줄 봐. 에라 씨 막 이러고. 씨.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지금 현재? 나 사실은 내 생일 때 오빠가 케이크 산 것도 좀 먹었다. 당근 케이크 좀 먹었다. 나 미치겠네 정말. 단 게 제일 땡겨? 아니 그러진 않고 아이스 커피 라떼 먹는 거. 커피 안 마셔? 우유 아니, 때문에? 우유 때문에 그냥 내가 아메리카노 마셔. 한 잔 정도 그냥 내가 마셔. 뭐 어차피 원두고. 그러니까 이거 커피까지 안 마시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커피 정도는 처음에 커피도 안 마시려고 막 루이보스 티 또 뭐지 그 빨간색 히비스커스 티 막 이런 거 다 사놨어. 아니 그냥 커피는 좀 마시자 이제 이래가지고 아메리카노. 나 근데 아메리카노 완전 싫어하잖아. 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그거라도 좀 정신 차리려고 마시고. 근데 아직 한 번도. 소이밀크도 안 돼? 솔밀크 되지. 어멘드 밀크 뭐 이런 거. 솔밀크랑 아몬드 밀크 내가 해봤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야. 해봤어. 아몬드 밀크는 사놓고 막 요만큼씩 먹어놓고는 결국은 안 먹고 버리게 됐어. 다 싫대 우리 식구들은 다. 그래
나는 아이스도 못 먹잖아. 나. 제일 먹고 싶어.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 아, 안 그래? 좋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따뜻한 것만 마셔야 돼. 체온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서. 저번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자몽 그거 먹으면서 시원한 거 먹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게. 이제 차가운 거 먹어서 기온 이게 몸의 온도가 잠깐 이게 무슨 요법이야? 자연. 아, 자연.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지잖아. 왜 먹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러니까 그냥 개왕이면은 뭐 안 좋다는 거 못하러 하냐. 근데 이래서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따뜻한 거 맨날 차 이런 거 마시고 면은 조금 먹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는 확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 이렇게 확 빠져있는 거는 없어서 그래서 좀 더 나는 실천하기는 수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고기 체질도 아닌 것이 뭐 그렇다고 뭐 완전 야채 체질도 아닌 것이 그래도 언니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잖아.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때 최근에. 금식 이후로 알죠 언니? 나 금식 끝내면서 갑자기 기름이 너무 나는 고기를 기름을 먹어도 막- 고기 기름을 안 먹었거든 그 전까지는. 근데 그때부터는 기름이 맛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서 얘가 맨날 그렇게 기름을 먹으면은 그게 저 물컹거리는 걸, 저 미글거리는 걸 왜 먹어 막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고기 무지 많이 먹어서 나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원래 그 체질이 아닌데 좀 고기를 많이 먹은 영향도 있지 않나 좀 싶은 것도 있지. 내가 유방암 걸린 게 아무래도 좀 고기에는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막상 안 먹으니까 또 원래 내 그 식욕으로 와서 이렇게 크게 땡기지는 않아. 원래가 나는 막 고기 땡기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빠진대. 고기 체질들 보면 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언니 고기 체질 아니야? 나 고기야. 나 그 고기 언니 안 먹으면 힘이 빠지지? 빠져. 그러니까 이 말 이래 똑같아 이 말에 다. 혜성이도 그래서 그러거든. 나도 그래. 막힘 없을 그래, 때 너도 고기 그래? 먹어야 돼. 나는 알다시피 3년을 고기를 안 먹은 적도 있잖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아예 정말 입을 안 댔어. 난 힘이 빠진 적이 없어. 나는 고기 안 언니는 먹는다고 힘 진짜 빠진다고 아닌가 난 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근데 내 친구 혜진이도 그렇고 고기 안 먹으면 힘이 빠져서 살 수가 없대.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안 먹어? 나한테 이랬거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체질이. 그러니까 나는 그 체질이라서 그런 체질이라서 일단 뭐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고기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데 나는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탄수화물을 내가 좀 덜 먹지 지금 야채를 많이 먹느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들 탄수화물 쪽으로 그렇지 뭐 빵이나 국수 이쪽이 좀 가끔 먹고 싶다 뭐 이런 시나몬 롤집 지나가면 먹고 싶다고 이제 그런 것들 말고는 뭐 크게. 근데 내가 에피타이트가 막 크게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참을만은 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내가 밥 해 먹는 게 좀 지겨워. 맞아. 뭘 해 먹어야 되는 게 지겨워. 결과 나오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혹시 다 생각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그 자연 치료 한다고 할 때 이제 원래 이제 그때 계획이 만약에 이제 이게 자연 치료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뭐 암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작아졌거나 뭐 제일 좋은 건 없어졌다 이러면 제일 좋고 뭐 그것까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 3개월 연장해서 자연 치료를 해보는 거고 근데 뭐 암이 조금이라도 커졌거나 아니면은 제일 불행한 상황은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면 말기암이 되는 거거든. 원래 원발암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도 원발암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그게 이제 말기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장기 쪽에 부위 쪽에 뭐 암이 전이가 됐다거나 이제 최악의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유방암이 좀 더 커졌다거나 이랬으면 이제 표준 치료를 이제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생각으로 이제 자연 치료를 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뭐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 이제 만약에 자연 치료를 더 하겠다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은 표준 치료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할 때 만약에 자연 치료를 내가 더 하겠다 해도 그러니까 추후 나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그래 합시다 한번 봅시다 할 의사가 이제 있느냐 이제 그게 나는 좀 이제 고민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또 만약 표준 치료를 따라가도 이제 뭐 이제
의식이 있고 이제 성숙한 의사분이면은 아휴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빨리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이러면서 가면 좋은데 거 봐요 이제 이러면서 만약에 거 보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면 이제 좀 이제 참 그럼 관계가 이제 좀 뭐랄까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이게 좀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 자연치료를 내가 돌리고 나서 이제 많은 찬반이 많았고 이제 이슈도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취하고 싶어하고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제 하신 분들 중에 이제 특별히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하게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난 병원 싫어, 난 자연치유 할 거야라는 생각이 확고한 분들 두 분.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혹시 염려스러워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가는 길이 완벽히 옳다라는 증거나 증명을 아직 이제 하는 중인 거지 내가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난 누구한테는 권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이 될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나는 항상 얘기를 하지. 표준 치료도 장단점이 있고 자연 치료도 장단점이 있다. 양쪽을 다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다 하면은 그때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다. 다행히 그리고 또 두 분이 증상이 다 미미해.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다 멘붕 왔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1기 뭐 전이 안 된 뭐 2기 이 정도. 나의 상태에 비하면 되게 미미하시고 이제 막 초기라서 그러면 나 같으면은 수술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인데도 수술도 싫고 막 암도 싫고 그래서 지금 뭐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되게 멘붕 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좀 다 양쪽을 좀 무게를 다 둬서 왜냐면은 두 개가 또 동시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나는 또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 만약에 항암을 하지만 보조적인 요법도 반드시 해서 몸도 보호하면서 자연치료로 또 항암이 꼭 필요하면 항암도 암은 종류가 너무 다르고 다 모든 암에 다 뭐 자연치료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가끔 댓글에 내가 너무 이걸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주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안심하시라. 나도 아직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해보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표준 치료가 다 100%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맹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반드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건데 환자가 그냥 너무 의사만 믿고 맡길 게 아니라 마치 그걸 학교에다가 너무 선생님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맡겨놓고 아무 관심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자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또 알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어. 내가 자연치유를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환자가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너무 무조건 뭐 의사가 옳다니까 누구 말이 그러니까 자연치유도 마찬가지야. 누가 해서 나았다니까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반대. 의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반대. 왜냐하면 결국은 자연치료든 표준치료든 양쪽에서 다 권해주는 거지. 이것만 하는 게 정답이에요라고 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 권해야 되는 입장이지. 남의 인생을 책임질 거는 아니잖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반드시 공부하고 신뢰가 가는 부분에 이제 한번 이제 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맹목적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좀 환자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환자가 공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사실 그런 생각은 했거든. 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형진 씨도 너랑 생각이 똑같다고 했잖아. 네가 이제 근데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의 삶과 형진 씨의 삶의 경험들이 그 의료 시스템을 그러니까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그게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게 우리는 그게 좀 있지. 근데
엄마 케이스, 뭐 오빠 아버지 케이스, 뭐 이든샘 케이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든샘을 병원을 안 데리고 간 건 아니잖아. 근데 병원에서 100% 하라는 대로만 또 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은 그냥 뭐 깐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히스타민과 막 그 번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의사는 그 안전하다고 30년 이미 입증된 약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히스타민을 계속 먹여야 되는 게 그다음에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계속 항생제 먹여야 되는데 회의감이 들지. 그치. 많이 먹었어 쟤. 저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이랑 지금도 집에 항히스타민은 항상 갖고 있고 없으면 불안하고 하도 이게 확 올라올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회의감이 들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없나. 거기 한계가 자꾸 보이니까 이게 현대의학이 여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자연치유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좀 다 양쪽이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natural therapy가 되게 오래됐잖아. 오래됐어. 오래 맞아. 됐잖아. 근데 나도 이게, 내가 병 안 걸렸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grassroots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인터넷이 커지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그치. 퍼지고 그럼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조금씩 이제 좀 올라서 상식적으로 지금 it's growing, right? The natural therapy movement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essential oil은 다 쓰잖아. 맞아. essential oil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just my 개인 opinion, just my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modern medicine이고 이런 natural therapy, natural treatment, natural medicine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 나는 이제 모르니까 그쪽을 잘 모르니까 언니 말이 맞다면 여기에도 데이터, scientific data 그냥 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나 이거 사람들끼리 좋아졌어 어이구, 이런 그게 게 아니야. 아니고 scientific data가 있어. 있고 이쪽에도 물론 scientific data가 이쪽은 뭐 많고 당연히 있고. right? 그래서 없던 것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봤을 때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불신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중형을 그래. 지킬게요. 워. 네, 중형을 지키자. 보존 치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럼. you know,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것도 있고 그럼. 효과가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you know, it's like 이쪽에 효과가 있는데 이쪽도 효과 있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잖아. But I think it's really dangerous.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는 natural therapy만 할래. 아니, 나는 그렇게 는 생각 안 해. 정말 너무 위험해. dangerous 한 것 같아. 왜냐하면 medicine is powerful. Modern medicine도 is so powerful. 그럼. Right? 효과가 있고 나도 아기가 아프면 병원 가지. 데려가서 약 우리 예방주사도 처방 맞잖아. 먹고. 그래, 다 필요해. 그렇지. 어. 그래서 이거를 you know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everybody 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but 나는 개인적으로 언니가 좋아져도 그러니까 이게 뭐 상태가 좋아지면 언니는 이제 유방암이 뭐 계속 거의 나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just personally 수술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because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늙잖아 늙으면은 좀 면역력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거를 딴 걸 보충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거기에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내가 아무리 보충해도 이게 그냥 physically 안 된 그런 효과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right natural therapy로 because we're all different right 근데 일단은 그 tumor가 is like poison in your body right? 그래서 그게 정말 검사했어. 없어졌어요? 튜머가 없어졌어요? That you're
fully clean, 100% clean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좀 그래도 위험해. 그러니까 그래도 위험하겠지. 그래도 항상 위험해. 리스크는 있겠지. 일단 한번 암 발생한 사람은 수술을 리스크가 해서 있겠지. 나아지든 자연치료해서 나아지든 평생 관리해야 돼. 그렇지. 그래 수술을 해서 완전히 클린했어요 하는데도 원래대로 살잖아. 다 재발해. 대부분. 그렇겠지. 그 그냥 캔서 정말 셀이 이건 항상 관리 싸움이야. 돌긴 하니까. But that's just my personal. 뭐 그 이거 때도 림프 때도 거기에 리스크 내가 보니까 리스크도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치료 방법도 있고, 재활 그것도 방법도 있고. 재활 방법도 있고, 거기에서도 natural therapy가 있고, 근데 나도 수술 많이 해봤잖아. So it's not easy. 정말 리스크는 side effect는 커, right? But 난 이제 이쪽 공부 안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I feel like there would be less risk. Does that make sense? Yeah.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less risk. 길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해서 더 암이 재발할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하는 또 그 이론이 있어. 근데 그거는 되게 small proportion이잖아. small proportion.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근데 그게 지금 데이터가 계속 커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나는 그걸 완전히 믿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완전히 믿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정말 그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 Let me just wait and see.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인생에 걸려 있는데 지금 시간의 싸움인데. Right? So 그거는 일단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엔젤 말대로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2050년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그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된 데이터가 동일하게 1대1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저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 나는 이쪽으로 해볼래. 근데 지금은 이제 너가 말했듯이 그게 뭐 데이터들이 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찾아야만 볼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 습득한 그런 이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말한 대로 좀 리스크가 좀 더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니가 선택하는 맞아. 거니까 그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고 이제 나도 그런 염려를 안 한 거는 아니고 그 내가 자연치유를 좀 선택할 때는 아직 많이 막 책을 읽고 이럴 때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걱정이 똑같게 있었어. 근데 이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본 사람들이 이게 지어낸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다시 찾아보고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막 해보니 꽤 맞는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솔직히 나는 좀 편안하게 믿게 됐어. 지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됐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나도 불안하게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때 찍은 비디오들 보면 누가 막 뭐라 그러는 게 되게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흥분해서 막 방어적으로 막 이렇게 안 되는 게 이제 아는 게 좀 생기니까 조금 좀 더 편안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더 신뢰가 간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거를 절대 무시하거나 이제 위험하다, 나쁘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아니고 이 현대의학이 살려낸 사람들이 몇인데 그래서 다 이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우리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모든 뭐 정치 경제 아니면 뭐 다른 회사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더 뒤쪽에 보이지 않는 그 카르텔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제약회사나 의사와
병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예 몰랐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의 이해관계 이제 또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된 거지 뭐. 자꾸 공부를 하게 돼. 나는 좀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아 답답해. 언니가 너무 답답해. 답답한 거를 풀어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첫 만날부터 쟤 뭐야 서로. 저 사람 뭐야. 이 언니 왜 이래? 이 언니 왜 이래 나는 좀 뭐야. 그러고는 나가서 은혜롭게 막 춤추고 은혜롭게 노래하고 교회에서 서구영신에 서로 막 견제하고 막 이러고는 나가서는 막 세상 은혜로운 사람 내려가면서 뭐야 무슨 은혜로운 거지. 아 진짜.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쪽이 좀 이런 무식한 면도 있겠지만 그냥 내 생각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아. 많이 갖고 나도 있는 똑같았어. 생각이겠지, right? Because 몰라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지, 데이터를 보고 스터디를 보고. 근데 이쪽은 일단 그 modern medicine 쪽은 이제 메인스트림이잖아.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every hospital in the world uses modern medicine. 얼마나 많아. 이 온 세계, you know, every hospital, like every 뭐 natural therapy 병원도 있겠지. 근데 the majority of hospitals in the world는 그 modern medicine 쪽을, you know, 그런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호스피털들이잖아. 그런데 그 호스피털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 right? So the population, just the number of people receiving modern medical care. 야, 자막 쳐야 돼. 아 그랬어? 자 다시 한국말. 다시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병원들은 modern medicine을 사용하잖아. Right? 근데 그러면 그냥 logically 봤을 때 population이 그 care, 트리트먼트를 받는 사람들 세 봤을 때 이쪽이 더 많겠지? 이쪽보다. 그러면 이쪽 리서치를 했을 때는 이쪽의 데이터가 더 정확하겠지. 많고 정확하지.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명을 놓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100명 놓고 데이터 뽑는 거랑 좀 몇만 명, 몇십만 명 놓고 데이터 뽑는 거랑 다르잖아 이게. 이거는 아직 메인스트림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나초 테라피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나도 나초 쪽이 좋아, right?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뭐 애기 아야 했을 때 뭐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많이 받고 효과도 받았지. 둘 다. 그래서 근데 캔서 같은 거는 it's fatal. right? 캔서 같은 거는 치명적. 치명적이. 캔서 같은 거는 치명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 right? 잘못하면. So 그런 면에서는 또 몰라. 내 자신이었으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었으면 또 몰라. 난 이제 좀 열심히 막 공부하겠지.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공부하니까 언니 말대로. 하지만 그래도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는 언니 말이 나 믿어. 이쪽 데이터 언니가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야. 우리 이쪽도 like professionals, 뭐 박사, 의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뽑아낸 데이터라고는 믿어.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But 그냥
이쪽 데이터가 더 많아. 아무리 그래도 이쪽 그러면 이 리서치가 많고 사람도 많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right? 이쪽이 좀 더 확실하지 않아? 데이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더 정확하다는 여튼 effective 한 거. 그러니까 이거 효과적인 거. 그러니까 캔서가 있어. 키모테라피 해. 뭐 수술해. 뭐 레디에이션 해. 하고 거기서 안타깝게도 치유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Right? But 그런 effective rate를 봤을 때 percentage를 봤을 때 몰라 percentage가 뭔지는 모르겠어. 여기에 survival rate compared to 여기 survival rate 어떻게 비교되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여기 뭐 50%라고 해. 여기도 50%라고 해. 그래도 이게 더 정확해. 내 생각에. 이쪽은 정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연 치료라는 게 원체 광범위하고 또 첫째, 그다음에 둘째, 의사 말 안 듣고 스스로 자연 치료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지금도 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 스스로 식습관과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면역 치료 정도는 데이터를 낼 수가 있지만 비타민 C 같은 거 아까 전에 고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슬토 아니면은 뭐 암노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 아니면 뭐 온열 치료 이제 이런 거는 의사가 있고 그거를 또 권하는 제약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이너 제약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자연 치료는 이런 경우야. 아, 나 이제 안 걸렸다니까. 아이고, 난 병원 치료고 뭐고 다 싫어요. 하고 다 접고 갑자기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물 마시고 뭐 화장실도 없이 살고 그냥 뭐 거기서 나오는 뭐 나물 같은 것만 먹고 이랬는데 싹 나섰어요. 이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은 비교가 불가해. 들어가는 선 자체가 출발선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맞아. 그렇게 따지면 이쪽이 제일 정확해. 그리고 이거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그 비교라는 거를 볼 때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이것만이 맞아라는 것도 프레임에 갇힌 거가 될 수도 있지. 아니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만약에 그게 조작된 거라든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이제 와서는 그 몬산토에 대해서 기자 때문에 알아낸 거지. 만약에 그 기자가 목숨 걸고 그 기자가 안 했으면은 언니 GMO 언니 지금 먹을 거야? 지금 GMO 먹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근데 알게 모르게 뭐 먹고는 있으니까.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콩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주부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따지잖아. 그리고 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써 있는 거에서 따지잖아. 근데 그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 없었어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쪽도 조작되는 게 없어. 이건 100% 여기는 완벽한 진리고 진실이야. 라는 주장은 할 수는 없잖아 이쪽도. 어쨌든 여긴 산업화가 되면서도 같이 덩치가 커진 애들이잖아 이쪽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출발선상이 너무 다르고 어떤 것을 비교한다라는 게 나는 자체가 좀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쪽도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극소수로 조작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메인스트림으로 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가 지나면서 그렇게 밝혀진 것들도 있어. 그 형준이 오빠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항암 지금 모든 암이 전신에 있는 모든 암이 치료가 다 똑같아. 항암,
수술, 방사선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항호르몬제를 먹냐, 뭐 갑상선 약을 먹냐, 이제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메인 치료가 똑같아. 근데 형진이 오빠가 하는 말은 이게 또 만약에 20, 30년 후에 이거 잘못됐다 라고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오빠가 영상에서 그치. 그래서 한번 내가 했거든.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20, 30년 후회를 후에 모르니까 살지 일단은 않고 이것만 있으니까. 알아라고. 그렇지만 그 20, 30년 내에 이게 틀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소수지만. 메인은 아니지만. 근데 20, 30년 후에 그 극소수가 맞았다라고 될 수도 이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맞아. 이게 그래 메인스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 연구한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가치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하지만 이쪽이랑 만약에 데이터를 비교하자, 역사를 비교하자, 뭐 어떻게 양쪽을 다 똑같은 어떤 저울질을 한번 해보자 할 때 나는 좀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까 언니가 말한 게 데이터가 있다며 이쪽도 찾아보면 데이터가 있다며 근데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는 그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이꼴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확한 뭐 X라는 데이터가 있어 근데 뭐 거기에 똑같은 X 데이터가 여기서 안 나와 이거 you know like 그런 말인 것 같은데 right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은 물론 데이터가 있고 이쪽도 데이터가 있다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있다며 right 뭐 studies든 whatever 근데 거기에서는 그 나오는 데이터가 이거랑 이꼴이 안 된다는 거지 언니 말로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출발선상이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해 선수들이 달리기를 해 그러면은 다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해야지 그 결과도 똑같이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 1등, 2등, 3등, 4등을 오케이 그럼 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잖아 다 누구는 10m 앞에서 누구는 10m 뒤에서 누구는 0에서 Right. 시작하면은 그걸 결과로 똑같게 이거는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결과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이게 출발선이 달라도 데이터는 언니 그래프로 보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꼴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네는 뭐 100년 했어. 얘네는 50년 했어. 그래도 그거를 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래프를 점을 찝잖아.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 그 데이터가 뽑을 수 있단 말이지. 그냥 얘는 풀이 조금 작고 얘는 풀이 좀 큰 거 그 차이인 거지. 데이터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쪽은 내추럴 쪽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키모테라피 해서 뭐 survival rate 이거야, side effect rate 이거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키모테라피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바이타민 C 뭐 스터디가 뭐야? 연구, 바이타민 C 연구, 뭐 아로니아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 있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캔서 있는 사람을 먹였어, 치료했어, 있어. 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그쪽을 대체약이나 면역 치료라 그래. 그 데이터들이 있어. 그거는 그렇지. 있어. 근데 내 말은 그거는 있는데 이제 그 외에 왜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게 환경을 바꾼다든지 이거는 데이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 치유는 대체적으로는 다 내가 내 식습관을 내 생활 습관을 아니면 내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 그거는 연구와 데이터로 어떻게 그거 데이터 다 뽑을 수 있어.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런 거 다 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뽑을 때 questionnaires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research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면은 이렇게 정확히 포인트를 이렇게 찝잖아. 그러면 그게 정확히 패턴이 나와.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right?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기 삐져나온 사람이고 여기 그게 outlier라고 해서 그거는 다 제외하고 그냥 그 패턴을 보는 거야. 패턴을 찝었을 때.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뽑는데 나도 이제 잘 모르니까 잘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나초 쪽을 공부해서 이제 결과를 그 리설트를 읽어서 그러니까 본 거잖아. 이게 결과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 스터디를 못 보고 잘 모르고 근데 무슨 퍼센트 생각을 해봐. 재질을 표준 모르고. 치료도 너 결과나 리서치 봐? 안 보지. 의사가 근데 내 맞다고 말은 하니까 하는 거잖아. 의사가 맞다고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친한 사람이든 뭐 뉴스든 뭐 어쨌든 my information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 right? 거기서 내가 그냥 일반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키모테라피가 효과는 있구나, 효과가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스터디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케이스 살아가면서 이제 듣는 걸로 보는 걸로 읽는 걸로, right? 로 하는데 what was I saying?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I get it.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 편이 아니야 나는. 나는 조금 I think I'm in the middle somewhere because 나도 병원 많이 다녔잖아. 그래서 나도 효과 보기도 했지만 좀 안 좋은 결과도 있었고, right? 그 사이드 에펙트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 것도 많고, right? 근데 나초 쪽에서도 이제 내가 애 베면서, 그러니까 첫째 베고 그냥 commercial shampoo, commercial soap, commercial toothpaste 뭐 이런 걸 다 버렸어. 맞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썼잖아. 그래. right? 비누든 샴푸든 다 내가 만들어서 썼어. 그래서 이것도 나는 믿어, right? 근데 나는 근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병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I think there needs to be a good 네가 balance. 믿는 거는 치명적이지 않을 때는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이쪽도 자연 치유도 좋은데 이렇게 암 같은 치명적인 병에는 너무 자연 치유 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인 거잖아.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나는 솔직히 좀 불안해.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치? 말은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불안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불안해? yes, 양쪽 because 다? 양쪽 오케이. 다. 그러면은 나 이쪽으로 넘어갔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언니가 그러니까 그거는 so 내가 정말 내 생각은 이래. 키모테라피가 물론 리스크도 있어, right? 리스크 물론 리스크도 있어. I get it, right? anything 리스크가 있어, right? 근데 일단은 chemotherapy has proven results. Right? It has proven results. 거기에서도 조금 극단적인 extreme case들도 있겠지만, right? The majority of people have positive results, right? 그래서 키모테라피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고 언니 자연 이거를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좋아. 맞는 것 같아. 그냥 내 무식한 just like I don't study anything. 그냥 내 생각, 일반인 생각으로, right? 키모테라피 하고 자연으로 해. 근데 자연으로 해서 이게 좋아져. 그래, 이거 좋아졌어. 나 수술 안 할래. 그럼 이것도 또 불안해, right? Because what I would like to see is 키모테라피 해서 회복하면 everything lifestyle 다 바꿔야 돼, right? 바꿔서 식습관, 운동 뭐 이런 거 다 whatever supplements 이런 거 다 다 자연적으로 해. 근데 수술도 해.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거?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그게 되게 여러 그렇게 가지가 되면 있어. 내 생각으로는 you get the best of both worlds.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 어떤 부류는 수술을 하고 항암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 치료를 해라. 어떤 부류는 항암만 하고 근데 수술이나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 치료를 해라.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그렇겠지. 달라. 많이 있어. 그렇겠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표준 치료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자연 치료, 면역 치료만 해라. 어떤 사람들은 항암은 하되 수술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 치료만 해라. 어떤 사람은 수술은 하되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뭐 이게 종류가 다 많아. 많겠지. 그래서 이제 많겠지. 그런 그리고 것도 또 각각 거기서는 다 언니가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또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 철학이나 논리랑 좀 맞는 거를 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겠죠. 너무 많아 이쪽은 다 방대. 그리고 너무 방대.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는 없어. 딱 그거야 3개. 끝. 여기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짜들도 많고 물론 미신적인 것들도 많고 좀 이제 뭐랄까 연구가 안 되고 카더라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지. 그런 거는 좀 논리도 되게 부족하고 좀 뭐지 약간 종교적인 색채도 좀 띠고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그거 다 이제 제해야지 다. 잘 다 걸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생각이 달라도 언니 물론 언니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리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지? But at the end of the day 언니의 선택이잖아. 언니와 오빠의 선택이잖아. 그래서 언니와 오빠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존중해 주겠어.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된다. 어. 마음속에 새겨둘게요. 어쨌든 이번에 검사가 모든 추이를 바꾸게 될 것 같아. 하여튼 검사를 받고 결과를 한번 봐야지. 표준 치료가 사실 더 쉬워. 그러니까 또 훨씬 더 쉬워. 그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견디는 그 정도가 심해서 그런 거지. 어떤 받아들이는 것도 쉽고 마음도 편하고 이쪽이 사실 더 편리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어떤 그런 이 항암의 부작용이 힘든 거 말고는 사실은 이쪽이 편리해. 그냥 빨리 1년 안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원래 내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 사실 되게 편리하고 짧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막 이렇게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로 가면 좀 복잡해져. 어려워 더. 그렇기 때문에 나 솔직히 막상 하니까 뭐 권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그냥 신념의 싸움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 좀 복잡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중요한 거는 내 의지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이제 삶의 의미를 좀 깨닫고 그다음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이거를 진단받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진단을 받고 얼른 자기 생각 어떤 내 생각과 삶의 태도를 리세팅 해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 그걸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꼭 어느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길이 갈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길이 갈라지고 거기서 살고 죽고가 이미 결과는 나오는 것 같아.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지.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느 치료를 받는다라기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태도를 이제 갖고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살고 보니까 죽어도 살고 아닌 사람은 살아도 죽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많이 배웠어요. 투병하면서.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좀 황당하게 암이 걸렸고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딱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너무 좀 속상하고 화난 것도 있었지만 또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는 감사해요. 그 한번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나의 어떤 태도와 관계가 다 바뀌고 전환되고 이러면서 어떤 삶의 소중함, 어떤 관계의 소중함,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끽하면서 산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자세가 되니까
차라리 병이 와서 내가 이 삶의 자세를 갖게 됐고 그러면은 난 내일 죽어도 여한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나는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다 유한하게 사는데 이 자세를 병을 통해서 갖게 돼서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일단은 이거 자연 치유를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그 검사는 이제 2주 정도 후에 있을 떨려. 거고 다 all of us 우리 다 지금 떨려. 떨고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언니 하고 그때 결과 보고 그때 다시 싸우자. 오케이. 좋아. 좋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적인 자, 까탈리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 아주머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